난 왜 이러지? 다들 잘 뛰는데 난 제대로 뛴 것 같은데 왜 다리가 아프지? 이게 1년 전에 경주 벚꽃 마라톤 신청 후에 마곡나루역 근처 공원에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정강이 앞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움켜쥐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돌이켜보면 달리기를 하고 나면 항상 발목이 너무 아팠어요. 발목이 너무 아팠고 이 마라톤 대회 나갈 때마다 그리고 장거리 뛸 때마다 이 발목 통증 때문에 발목에 테이핑을 진짜 칭칭 감고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감았거든요. 게다가 때로는 또 보너스로 막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정강이 앞쪽 그리고 무릎까지 아팠습니다. 와 죽겠더라고요 진짜. 분명히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고 유튜브의 영상들도 보고 이렇게 뛰었는데도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조급한 마음도 들고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러닝이 몸에 안 익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들은 매일 5km, 10km씩 뛴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달렸죠. 더 열심히 달린 결과 2주 동안 통증의학과에서 체외 충격파하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아주 달리기를 푹 쉬게 되었습니다. 심란했죠. 심란했습니다. 이 러닝이 나한테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2가지 정도를 깨닫고 나서는 지금은 부상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 2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게 맞는 러닝 자세를 찾아라. 두 번째는 나만의 훈련법을 찾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훈련법, 달리는 자세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많은데 굳이 내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자신만의 훈련 스타일을 만드는 게 맞는가? 그런데 말이죠. 그건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몸무게라도 발의 형상, 발목 형태, 가동 범위, 그리고 달릴 때 쓰는 근육의 강도와 유연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마치 그 라면 레시피는 동일한데 각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스프 양이 다 달라서 라면에 적힌 그 스탠다드 그 물에 넣는 양 있죠. 그건 한 300ml 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300ml 넣고 끓이면 누구는 짜고 누구는 딱 맞고 누구는 싱겁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신만의 러닝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맞는 정답을 찾아라 입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정답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상을 당하죠. 물론 우리가 제대로 러닝을 익히지 못하거나 러닝 자세가 안 맞거나 그리고 러닝에 아직 적응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생착적으로 인간의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형, 자세, 몸무게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서 달리기 자세 역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전문가마다 이상적인 자세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의견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통증의 원인과 해결책을 볼 게 아니고 우선 근본적으로 만약에 해결책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달리는 자세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부터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자세를 교정하면서 부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크게 도움받은 자세는 달릴 때 시선 그리고 발의 보폭입니다. 달리기 할 때 항상 고질적으로 통증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 앞쪽에 그 슬개골 통증 그리고 신스프린트라고 하는 그 종아리 앞쪽 통증 그리고 발목 통증 이렇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러닝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미드풋 관련 영상이 엄청 많았고 그런 미드풋 관련 영상을 주로 보면서 착지법에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게.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신스프린트 이쪽 통증 관련해 갖고 영상을 보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래도 개선되는 건 그때뿐이었고 달리고 나면 항상 동일하게 아팠습니다. 다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통증으로 집중할 게 아니고 이 기본부터 다시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발목 형태부터 다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형태가 발목 통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한 후에 먼저 신발 밑창의 마모 형태를 좀 보고 제 발목이 내전이라는 걸 좀 알았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뉴발란스 860 V13 내전으로 신발을 바로 질렀습니다. 그래서 좀 신어보고 뛰어봤는데
상태는 조금 개선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통증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보강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평발용 인솔 깔창을 사서 깔창을 교체를 했죠. 평발용 깔창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존 대비해서 5, 6% 정도 좀 통증이 나아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은 계속 있었고요. 이게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가 뛰는 자세부터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 자세에 대한 영상을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연습장에 많이 기록도 해보고요. 그런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한 다음에 내 몸에 좀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달리면서 제 자세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니까 매번 뛰면서 시선이 이제 아래로 향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계속 기울어진 상태로 뛰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뛰면서 신경을 쓰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뛰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발목 앞쪽 그리고 발목 앞쪽과 연결된 그 정강이 앞쪽 근육의 피로가 가중되면서 피로골절로 인한 그런 발목 부상이나 신스프린트 그 정강이 앞쪽 통증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좀 했고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한 자세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선입니다. 어떻게 개선했냐? 뛰면서 주기적으로 허리를 하늘로 쭉 피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계속 풀어주는 버릇을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선도 계속 좀 신경을 썼습니다. 쉬면서 바닥에 보는 것 같으면 계속 앞쪽을 한 10에서 15m 정도를 멀리 보는 연습을 계속 시작했고요.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시도했던 것은 이 발보폭을 줄이고 케이던스를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케이던스를 높인다는 건 아무래도 그 발에 닿는 지면 시간을 줄인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뜻은 발에 닿는 부하가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생하던 그 오버스트라이드의 발폭이 커지면서 이 발에 닿는 부하량이 증가하는 것도 좀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지금 시선 처리하고 케이던스를 6분에서 5분 40초대를 유지하면서 뛸 때마다 계속 신경 쓰면서 지속적으로 몸에 익히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주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10km를 뛰었는데도 이게 괜찮은 겁니다, 진짜. 그때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그 못 풀던 문제를 노력 끝에 풀어낸 그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례를 좀 찾아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게 맞는 정답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거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이때 당시 평발에 85kg 과체중인 저의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자세부터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적용해가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모이면 나만의 또 러닝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자랑스러운 또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분명히 또 한 단계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 메인 디시보다 에피타이저가 더 중요하다. 달리기는 매우 접하기 쉬운 운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닝 전문 매거진인 러너스월드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성 러너의 75% 그리고 여성 러너의 80%가 일시적으로 달리기를 중단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는 또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부상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리는 자세?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우선 스트레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몸은 이 러닝을 하기에 너무 굳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찬바람 부는 날이면 스트레칭으로 웜업을 해주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 달리기에서 스트레칭은 약간 곁다리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러닝할 때 스트레칭 이거 그까이까 대충 하고 러닝하는데 좀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면 이거 달리기 자세가 잘못됐구나 이래 생각했지 스트레칭을 안 해서 생겼다는 생각은 잘 안 했어요. 사실 물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도 러닝 자세가 잘못되면 통증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스트레칭 후에
통증 발생 정도가 안 할 때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장경인대 통증 발생 완화에서 꽤 괜찮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달리는 요즘은 과거와 달리 달리기 전에 동적 스트레칭을 최소 5분 정도는 해주고 러닝 후에도 스트레칭은 5분 정도 무조건 해줍니다. 제가 하는 스트레칭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레그 스윙입니다. 자세는 벽에 손을 대고 다리를 고정한 채로 다른 다리를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스트레칭인데요. 이때 몸은 일직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마라톤, 하프 대회 준비할 때 케이던스를 높여서 뛰었는데요. 9km 정도 돼서 장경인대에 좀 무리가 좀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부폭을 줄였는데도 왜 아플까? 뛰었는데 자세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히려 답은 스트레칭에 있었습니다. 케이던스가 올라가면 다리를 당연히 자주 움직이게 되죠. 그때 엉덩이 근육과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하고 고관절을 풀어주지 않으면 장경인대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져서 아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적 스트레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조건 1바따로 이 운동을 최소 다리 한 짝당 한 10회 정도는 무조건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케이던스를 항상 했을 때는 아직 장경인대에 통증이 있는 건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런지입니다. 이때 팁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뒷다리를 쭉 뒤로 밀어낸 채로 뒷다리 엉덩이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킬레스 건염에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이 벽에 두 손을 대고 한 다리를 뒤로 보낸 후에 발바닥 지면이 닿은 상태로 종아리를 쭉 늘려주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봐야 5분도 안 걸리지만 효과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그 러닝 전도 중요하지만 러닝 후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저는 러닝 후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단 한 가지 더 해주는 게 있는데요. 달리기 하고 나서 항상 마사지볼로 발바닥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발바닥 근막을 이완시키고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줍니다. 처음에 좀 아픈데요.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시원해질 겁니다. 아마. 세 번째, 자신만의 페이스로 러닝할 것. 사람들이 달리면서 부상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거리와 강도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무래도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제로의학회 쪽에서 나온 달리기 손상 관련 논문을 봐도 주로 부상당하는 이유는 오버트레이닝 때문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오버트레이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달리기를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하는 만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처럼요. 그래서 휴식이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들은 매일 5km, 10km씩 뛴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아까 말했죠?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 아무리 좋은 자세, 좋은 신발을 신고 달려도 반복적으로 신체가 견딜 수 있는 부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괜찮겠지만 누군가는 부상을 당하기 쉽죠. 게다가 이런 부상을 러닝에 달리는 양으로 극복하려는 순간 푹 러닝을 쉬게 됩니다. 아니면 포기하게 되거나. 제 주변에서도 달리기가 익숙해지면서 러닝 페이스가 올라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점점 욕심이 생기게 되고 무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달리기 연습이 부상으로 돌아와서 러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을까요?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러닝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1,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두 번째, 최대 심박의 7에서 80% 수준의 심박을 기준으로 잡고 달리기 훈련 범위를 정해봅시다. 세 번째, 기본적인 휴식 루틴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세 기준 한 180을 최대라고 봤을 때 대략 목표 심박수를 한 126에서 한 135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1시간 내외 정도를 달리면서 그 몸의 통증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부하가 느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괜찮으면 이 달리는 거리를 한 10% 정도 늘려보면서 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휴식 루틴을 꼭 잡으십시오. 달리기는 달리고 나서가 더 중요하단 말 들어보셨죠? 이 달리기가 끝나면 무조건 스트레칭 그리고 아이싱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스트레칭이나 아이싱 하는 그런 휴식 루틴을 만들어서 몸에 배게 좀 만드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까먹거든요. 귀찮아서.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최소한 1, 2주 정도는 쉬면서 통증에 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러닝을 휴식할 때 좀 심심하게 보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연습해서 달리기 페이스가 올라갈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달리기는 경험상 좀 솔직한 운동입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탄탄히 쌓이기 시작하면 페이스도 올라오고 부상도 점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 회사 동료들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빨리 뛸 생각만 했지 지속 가능한 러닝에 대한 생각은 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마치 아픈 것을 훈장마냥 막 이야기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더 빨리 뛰기 위해 통증이 나는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좀 바보 같죠? 마치 달리다 보면 뭐 익숙해져서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고가 그런 식으로 이게 박히니까 머릿속에 달린 후에 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선 천천히 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영상을 봐도 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해서 통증의학과 의사분께서 이제 더 달리면 아예 못 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아예 못 달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나를 너무 과신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저만의 페이스 찾기가 좀 시작됐죠. 달리는 페이스 찾기. 이제는 뭐 자신만의 자세 그리고 훈련법을 좀 찾고 러닝 목표도 좀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뛰는 러너보다 지속 가능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러너가 되는 게 목표로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 같은 실수를 해서 아픈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지금 헬스장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카프레이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운동인데 발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서 발목의 안정성을 올려준다고 해갖고 저 같은 발목이 좀 내전인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일단 꾸준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으면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같이 통증으로 고생하는 러닝 초보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거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정답은 없다. 따라서 내게 맞는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달리기 전 스트레칭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보자. 러닝의 재미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정답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러닝 후에 통증이 생겼을 때 해결한 자신만의 그 정답이 있으신가요? 한번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작정 달리기만 하기보다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정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보다는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도움되면 그게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달리는 것도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카였습니다.